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이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6월 9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성근 수석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오시는데 뭐 불편함은 없으셨고요. 아, 네네. 오는데 뭐 특별하게 뭐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예. 그, 뭐 증권사에는 얼마나 좀 일하셨어요? 저는 이제 일한 지는 한 5년 거의 됐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으시겠네요. 젊은 피네요, 그러니까. 예. 주로 맡고 계시는 일은 어떤 걸 좀 하고 계시죠? 네, 그 투자전략부에서 이제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는 시황 담당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슈만 분석해요? 해외 증시는? 해외 증시도 해외 합니다. 증시 하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합니다. 나오셨죠. 예, 네. 예. 한국투자증권을 보니까 뭐 유튜브도 많이 하시던데 유튜브 출연도 자주 하세요? 네. 증권사에서 하시는 유튜브 네, 출연. 맞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 가서도 뭐 그 달의 전망이라든지 네. 뭐 이슈라든지 이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한 30분간 얘기하고 30분 네. 비슷하네요 저희랑. 예. 별로 그러니까 낯설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김성근 수석과 좀 인사를 나눠봤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브리핑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9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09% 하락했고 S&P 500은 0.02% 하락하면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0.31% 상승했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4월 미국의 채용 공고가 930만 건으로 2000년 12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미 자영업 연맹은 심리지수인 미국 소기업 낙관지수가 5월 99.6으로 전달에 99.8에서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 만에 하락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짧게 브리핑 해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뉴스들이요. 새벽에요. 이제 저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3가지 포인트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는요. 첫 번째, 미국 일자리 빅 미스매치. 두 번째, 미 감독 당국 밈 주식 워치. 세 번째, 성장주 부활에 베팅하는 캐티 우드. 이렇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제 이슈를 하나하나 김성근 수석과 함께 격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미국 일자리 빅 미스매치입니다. 그냥 미스매치가 아니라 빅 미스매치. 예,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인 하겠다는 게 930만 건이나 됩니다. 근데 지난 4일 나온 5월 고용지표를 보면 아직 그 일자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한 760만 개 정거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 아까 소상공인 뭐 자영업 연맹 얘기도 했지만 자영업자들 지금 미국에서 사람 구하려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실제로 취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런 빅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48%가 5월달에 일자리를 채울 수 없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4월에 44%에서 늘어나는 사상 최고치. 이것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빅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건 어떤 거라고 지금 이 한투증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죠 지금? 이유가 뭐예요? 이제 주로 제기되는 이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지금 3월에 이제 미국이 그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큰 코로나 부양책을 발표했죠. 네, 슈퍼 부양책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주별로 실업 수당이 나오는데 이제 그 패키지의 일부로 9월 1일까지 연방 정부에서 추가로 $300를
더 주게 됐거든요. 한 30만 원 정도 월 더 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추가적인 실업 수당이 있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굳이 일을 안 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좀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그 노동 시장으로의 복귀를 계속 연기시키는 이제 요인 중 그런 하나로. 요인이 네. 또 하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아직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지 않아가지고 학교가 아직 문을 안 열어가지고 뭐 맞습니다. 아이 돌봄 때문에 안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실업수당을 더 얹어주니까 네. 굳이 뭐 지금 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따가 나가도 되겠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계속 이어질까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지금도 뭐 그 공화당주 중심으로는 이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어떤 이 실업 수당 이거를 좀 조기에 좀 끝내자. 약간 이런 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한 전체 미국에 한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21개 정도가 연방 실업 수당 지급을 중지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달 말 되면 이제 한 몇 퍼센트? 한 40% 정도는 이제 안 하겠다. 네. 뭐 이런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고 음. 이제 어쨌거나 9월 1일까지 이게 9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늦어도 한 8월쯤이면은 이제 그 노동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정상으로 네, 돌아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9월부터 또 새 학기 네.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지금 제대로 열지를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해소가 되겠다. 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학교가 좀 무조건 좀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 네. 주셨던 그 두 가지 요인이 이제 8월 말, 9월 초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노동시장이 좀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가을부터는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게 이제 네.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생각이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뭐 그게 또 길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길어져가지고 그러면 임금 상승이 이제 문제인데 임금이 올라가면 이 장기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미 미국 기업들이 이제 그 임금 인상에 나서는 데들이 많잖아요. 뭐 아마존도 뭐 7만 5천 명 더 고용한다고 그러면서 이건 사이닝 보너스라고 그러죠. $1,000씩 뭐 일단 더 주겠다. 뭐 맥도날드 10% 인상하겠다. 뭐 월마트 뭐 이런데 뭐 치폴레 뭐 이런 미국의 그 소매 업체들 다 임금을 인상하겠다. 뭐 이러고 나서니까 이게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임금이 오르면 아무래도 장기적 임금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장기 인플레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두고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연방 정부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거나 추가 실업 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실업 수당보다 더 많은 이제 임금을 줘야 이제 노동자들이 좀 다시 복귀할 만한 그런 마음을 들게 하니까 이제 그런 동기부여가 이제 어떤 기업들의 이런 임금 지급률을 좀 높이는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이것도 좀 저 한투 쪽에서 볼 때는 한 뭐 가을쯤 되면은 어쨌거나 좀 해결되는 모습이 볼 거다. 만약에 이제 가을 돼서 그 뭐 학교도 다시 재개가 되고 뭐 연방 실업 지급도 실업수당 지급도 이제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심하게 경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4월 달은 상당히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930만 건 이렇게 구인 자리가 있었는데 또 다른 같은 통계에서 나온 건데 동시에 일자리를 그만둔 근로자가 한 400만 명에 달한대요. 4월 달에만. 그러니까 코로나로 충격을 받던 작년에 한 200만 명 정도 됐는데 2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제 이걸 이제 분석한 뭐 마켓워치 기사나 이런 걸 보면 더 좋은 임금 주는 대로 지금 막 옮기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자리를 새로운 걸로 바꾸면 임금이 13% 정도 오른다.
네. 뭐 이런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는 지금 이런 미스매치가 상당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네. 근데 그거는 한 가을쯤 되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일자리 미스매치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그 포인트 이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감독 당국이 밈 주식을 워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밈 주식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죠, 밈 주식. 예. 네, 그 밈 주식 중에 이제 가장 대표 주자가 아무래도 그 계속 연초부터 좀 많이 나왔었는데 게임스톱, 네, 게임스톱 뭐 얘기만 AMC 뭐 하죠. 이런 예. 주식을 네, 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딧이라는 예. 어떤 사이트나 예. 뭐 월스트리트 배츠 뭐 이런 사이트에서 어떤 그 저희 표현대로 하자면 좀 리테일 이제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라고 보통 우리는 예. 얘기하는데 언론에서는 예. 네.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음.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그 공매도 포지션이 음. 가장 많이 몰려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찝어가지고 예. 그런 주식들을 좀 집중적으로 네, 공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류의 주식들을 이제 좀 밈 스톡이라고 네. 네, 표현을 소셜 하는 것 미디어에서 같습니다. 이제 화제가 되는 그런 주식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 끝난 증시에서 보면 그런 뭐 게임스톱, AMC, 엔터테인먼트 말고 뭐 웬디스, 클로버, 뭐죠 또 클로버 헬스 뭐 이런 게 또 왕창 뛰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럼 네. 웬디스는 25%, 클로버 헬스는 86%. 근데 클로버 헬스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세력에 좀 타겟이 된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된 거를 이제 주로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기관들을 이겨보자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저 기관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게 일어난다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네. 이제 좀 다른 그러니까 좀 다른 이제 주식들이 이제 네. 각광을 받는 게 네. 이제 이 밈 스탁들의 좀 레딧 이 크라우드의 좀 예. 전략을 보게 되면은 어쨌거나 이 기관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노려가지고 네. 어떤 쇼츠퀴즈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스퀴즈요? 스퀴즈. 네, 예. 그래서 쇼츠퀴즈라는 게 예, 뭐 어떤 거죠? 결국에는 예. 이제 기관별로 음. 어떤 주식에 대해서 뭐 공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음. 이제 이 특정 레벨을 지정해 놓고 이제 이 레벨 위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이 숏 포지션을 손해가 나더라도 닫겠다. 약간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로스의 한계라고 말할 수 공매도는 있는데 이제 공매도는 원래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 40달러에 이제 공매도를 예.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올라서 만약에 50달러가 네. 됐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피해는 보기가 손해를 좀 이제 못 견딘다. 이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이 숏 포지션을 닫아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식을 다시 사와야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이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가는 예. 그런 오르겠죠. 요인이 그러니까 예. 네, 되게 되고 그러면 그 이제 기간별로 또 이 한계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르게 되면은 또 그 더 높은 한계점을 가졌던 기관들도 똑같이 예. 이제 다시 이 숏 포지션을 닫게 되는 거고 이게 계속 그래서 이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예. 저희가 그 이번 상반기에 봤었던 그런 뭐 게임스톱이나 AMC 이런 것들의 좀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샀을 때 주가 떨어지면 손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손절해서 떨어져서 이제 아이고 팔아서 이제 팔아치우고 이제 손해로 이제 감수해야지 하는 건데 이제 거꾸로 이제 이 공매도하는 사람들이 공매도한 기관들이 거꾸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손해를 본다. 그걸 이제 감수하고 팔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숏 스퀴즈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켓워치에서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증권거래 미국 증권거래에서 이런 밈 스톡 현상, 주식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고 워치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저희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특정 주식의 변동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시장 파괴, 주가 조작 또는 다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보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주로 이제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미국의 소액 투자자들이 쓰는 이제 주식 사고 파는 플랫폼이 로빈후드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로빈후드도 약간 연초에 약간 얘기가 나왔죠. 네, 불공정 행위에 뭐 네. 연루된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워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감독 당국이.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게임스톱 사건이 네. 그때 네. 본격적으로 일어났을 때 예. 그 어떤 약간 거기도 리더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유튜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그랬던 트레이더, 그러니까 리테일 트레이더였던 예.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감독국들도 좀 분명히 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작전세력 비슷하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네. 그러니까 감독 당국이 이게 주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약간 뭐 이런 밈 주식이 뜨니까 코인 쪽은 또 이렇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이슈인 그 미국 감독 당국이 주시하는 밈 주식, 이걸 한번 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성장주 부활에 베팅하는 캐시 우드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캐시 우드 해가지고 돈나무,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언니 이렇게 통하시는 분이죠.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캐시 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죠. 매달 이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개최했어요. 이제 여기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면서 한번 알아봤으면 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사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현재도 제가 아까 아침에 찾아보니까 한 17위 정도 되더라고요. 이미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그래서 작년에는 엄청나게 좋았어요. 한 160% 넘게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주 좋았는데, 올해는 연초 들어가 2월 고점 이후에 한 지금 28%, 30%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캐시 우드가 이제 오늘 웨비나에 나와서 계속 이제 희망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얘기 했냐면, 이제 올해 뭐 가치주로 순환매가 일어났다는, 로테이션이 일어났다는 건 당연히 이분도 인정을 해요. 근데 성장주, 그러니까 기술주 이쪽으로 다시 순환매 로테이션이 돌아오는 순간이 거의 손에 잡힐 듯하다. 이제 거의 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성장주,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러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가 5년 내에 3배 이상이 이제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희망 섞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자꾸 넘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뷰가 조금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가치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좀 이쪽으로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 시점이 이제 그 연준이 좀 테이퍼링을 하는 그런 자산 시점이거든요. 매입 축소 뭐 네네네. 이런 걸 할 시점. 그래서 그 테이퍼링이 좀 발표가 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되면서 좀 그때부터 다시 좀 성장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캐시 우드 말이 완전히 뭐 근거가 없고 이런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미 좀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이게 좀 사이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연초부터 좀 나타났던 거는 이제 어떤 그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좀 소재 중심의 그런 강세가 보였으면은 지금은 이제 그 경기 리오프닝 그리고 뭐 내수주 중심의 어떤 소비재 중심의 좀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스타일은 네, 변하긴 변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그 캐시 우드 분하고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어쨌거나 좀 거의 손에 잡힐 듯하다 네. 했으니까 금방 올 거다고 빨리 얘기했는데,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한투에서는 조금 테이퍼링 이런 게 선언이 되고 뭐 시작되고 뭐 그런 즈음에서 성장주 장세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보고 네. 있으신 것 같네요. 캐시 우드가 한 얘기 중에 또 재밌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너무 과하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목재 가격 뭐 구리 가격 뛴 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해졌는데 목재 가격은 5월 7일 고점 찍은 후에 한 이미 30%가 떨어졌고 구리 가격 뭐 이것도 6%가량 하락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뭐 이 얘기했는데 이건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쪽 부분은. 지금 뭐 원자재 가격들이 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저희는 아무래도 약간 수요 쪽 견인 그리고 어떤 공급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로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어도 이제 그 오펙 플러스에서 또 네. 얘기가 나왔듯이 어쨌거나 이제 수요 걱정을 좀 했죠 지난번에. 네, 그래서 4월, 그때 이제 5월 회의에서. 뭐 백신 접종으로 인한 리오프닝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네. 기본적으로 좀 수요가 탄탄하게 이 유가를 받쳐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유가에 좀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유가 관련해서는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던 그 이란 핵 협상 네. 좀 이 부분이 미국하고 만약에 이란하고 지금 그래서 자꾸 뭐 진행이 잘 되고 풀리게 있는데요. 네. 잘 풀리게 되면은 이제 이란산 원유가 다시 시장에 나와서 유가에 좀 약세 압력을 넣는 그건 오히려 그런- 유가가 떨어지게 하는 뭐 예.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분명 있는데 어쨌거나 네, 그 글로벌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완만한 상승세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쪽 중심으로 보면 저기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뭐 좀 이어질 것 같다. 다만 뭐 좀 이란과의 유가 저기 핵 협상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금 영향 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해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캐티 우드가 한 얘기 뭐 성장주 장세가 올 것이다. 뭐 또 인플레 우려가 좀 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이슈 쭉 같이 하나하나 격파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월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를 아마 이제 한 줄 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일자리 빅 미스매치 관련해가지고는요. 미국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가 계속되면서 인플레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월가는 인플레 우려를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일 날 나오는 5월 소비자 물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이 잠잠하다가 보니까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는 밈 주식이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나 경제 전망과 그다지 상관없이 군중 심리가 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클릭에 나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장주 기술주의 전도사인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성장주가 조만간 다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치주 얘기가 많이 나올 때는 성장주 부활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근 수석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예. 네, 네. 오늘 방송 네, 매우 좀 알찬 시간을 저도 뭐 이것저것 많이 보낸 것 저희가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6월 9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에도 월스트리트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김성근 수석 연구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